반갑습니다. 초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입니다. 오늘은 부산의 가장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죠. 남천동의 삼익 비치타운의 최근 1년 동안의 평형별 시세 흐름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차트로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지금 뭐 이렇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사야 되는 거야? 아니야? 올라가는 중일까? 보합일까? 기다리면 더 내려가서 싼 금액에 살 수 있는 걸까? 그걸 기준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면 전체 흐름을 한눈으로 차트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대연롯데캐슬 레전드 차트를 만들다가 그러면 삼익 비치는 어떻게 되지? 이제 제 스스로 또 이런 궁금함이 생겨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보시면요, 삼익 비치 타운은 일단은 그 뭐 분양가 안이 지금 뭐 두 가지 중에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모르겠네요. 99층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금 지정되고 난 후에 용적률이 한 1.2배 정도는 올라갔죠. 그러다 보니까 99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용적률이 생겼고요. 그 안에서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거는 세대수를 좀 더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 일반 분양이 한 640세대 정도까지는 좀 추가로 이렇게 640세대 정도는 일반 분양을 세대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걸로 압니다. 전체 그 재건축 조합원 세대가 한 3060세대 정도 되고요. 그리고 뭐 일반 분양이 조금은 있으니까 뭐 완전 1대1보다는 조금 유리하긴 한데, 그래도 이런 재건축은 그냥 일반 분양을 재개발처럼 뭐 절반 이상의 물량을 해서 거기에 사업비를 보태고 이런 그게 힘듭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팔 내 흔든다,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그냥 맞고요. 또 시공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분양가를 뭘 어지간히 조합원 분양가도 높게 책정을 하게 되더라도 웬만큼은 분양 이미 완판인 거하고 똑같죠. 조합원 분들은 무조건 한 채씩은 일단은 뭐다 가져가는 거니까.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좀 훨씬 더 일반 분양이 많은 물량보다는 좀 수월할 것 같긴 해요. 뭐 이미 분양을 거의 뭐 조합원 물량만큼은 마무리해 놔놓고 하는 거니까. 그래서 조합원 분양 가격만 수익이 나도록 뭐 최대한 시공사 입장에서 높게 잘 책정을 하면 뭐 굉장히 편한 그게 되는 게 재개발, 재건축 이런 단지인 거죠. 잡아놓은 물고기가 되는 거니까 저는 그렇게 될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뭐 삼익 비치 같은 경우에 이 정도의 뭐 자리라 하면 조합원 분양가도 최소 뭐 4,500 이상 지금 간평받은 그 금액에 기본적으로 프리미엄을 또 뭐 억대 이상 다 보태서 거래들이 이제 되고 있는데 이거는 향후에 그 조합원 분양가가 감정평가 평균 받은 금액에 뭐 대략 뭐 84 기준으로 8억에서 9억을 더 낸다라고 하니 8억에서 9억을 더 보탠 금액, 그게 조합원 분양가인 거죠. 감정평가액 플러스 8억에서 9억.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살 때 현재 재건축을 사면 감정평가에다가 권리과를 환산한 거 플러스 프리미엄을 주고 사기도 하고 서로 약속하는 거에 따라서 감정평가액 플러스 프리미엄으로 이렇게 매매가를 정해서 사기도 하는데, 만약에 그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뭐 한 간평액보다 1억 정도 뭐 산 매매가로 산다 이러면 전체 집값은 추후에 나가는 추가 분담금에서 1억을 빼면 될 거고, 감정평가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인데 지금 매매가가 뭐 예를 들어서 15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시다. 그러면 이미 5억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거죠. 그 5억을 전체 조합원 분양가 대략 한 16억, 17억 정도 조합 분양가를 예상을 하던데요. 거기에다가 프리미엄 5억을 더한 게 매수 금액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일반 분양가를 뭐 예를 들어 뭐 4,900을 예상을 한다 하면 그 일반 분양가 곱하기 평수,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? 한 4,900을 잡으면 34평을 잡으면 일반 분양가가 대략 뭐 한 17억 정도 되네요. 조합원 분양가가 4,500이라고 하면 조합원 분양가는 15억 한 3, 4천 정도 되거든요. 여기에 아까 지금 헌집을 살 때 아까 감정가 플러스 프리미엄
그 보탠 게 15억이었다 하면 5억 피를 줬다라고 하면 이미 20억 3천에 사는 게 될 거고, 계산하는 건 이해가 되시죠? 기본 설명은 그렇고요. 그럼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냐 봤더니, 먼저 4일 타입, 제일 작은 타입이죠. 요거는 1년 전에 시세가 6억 4,500선 정도 여기에 거래가 됐었어요. 그러던 게 쭉 흐름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얼마까지 거래가 됐냐면 6억 7,050만 원. 요거는 제가 평균을 낸 겁니다. 평균을. 근데 요 작은 타입은 거래량이 월 한 건, 두 건, 한 건, 두 건 뭐 이런 게 많죠. 한 건이 거의 평균 시세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다 보니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. 작년 그 10월에 그 특별건축구역 지정되고 난 후에 10월에 거래가 한 건 있었던 게 7억 3천, 이게 좀 제일 높았던 금액이고요. 1년 전이나 직업이나 그냥 보합관계, 그렇다고 빠진 것도 아니에요. 보합관계고, 그 다음에 60.83 타입. 요거는 1년 전에는 주로 7억 한 5, 6천, 살 때는 7억 1천, 특별건축구역 되기 전에는 뭐 7억 1천, 7억 3천, 7억 4천, 요 정도에 이제 거래가 되던 게, 작년 7월에 거래량이 14건이나 있었네요. 특별건축구역 지정될 때쯤인 거죠. 그러던 게 그 이후에 요거는 꽤 올랐습니다. 7억 한 5천 정도 하던 게 8억 한 5천 선까지 가가 1억이 올랐고,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는 9억 거의 3천까지 올랐으니까 1억 한 8천 정도가 올랐는데, 올해 25년도에는 아직 거래가 없었습니다. 60.83 타입은. 그 다음에 61.09 타입은 거래량이 뜸했네요. 뜸하다가 작년 10월 달에 7건의 거래가 있었는데, 거래가 많기 전에 7억 정도 하던 게 8억 9,500까지 올라갔으니까 요것도 1억 한 9,500 정도가 올랐네요. 평균. 거래는 작년 10월 달에 7건 거래된 게 평균이 8억 9,500이니까 어쨌거나 쭉 우상향입니다. 그죠? 여기까지. 그 다음에 밑으로 잠깐 또 내려서 한번 볼게요. 그 밑에 타입은요, 이제 보시면 73.92 타입. 요거는 거래량이, 요것도 작년 7월 달에 한 10건 정도의 거래가 있었습니다. 그러면서 평균 8억 한 중반대, 8억 5천, 8억 7천 하던 게 제일 고가는 10억 7천까지도 거래가 됐고요. 지금 한 9억 8천이 올해 2월 달에 3건이 거래된 평균 금액입니다. 요거도 특별건축구역 됐을 때와 지금 비교하면 거의 한 1억 정도는 올란 그런 시세네요. 특별건축구역 지정되기 전하고 비교해도 1억 뭐 한 3, 4천 그 정도는 올라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보편적인 84.83 타입. 요거는요, 작년 7월에 8건의 거래가 있었고, 그 외에는 뭐 한 건, 두 건, 한 건, 두 건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는데 10억 2,275만 원이 작년 7월에 평균 거래 금액이었던 게 지금 올 3월, 그 다음에 작년 10월부터의 거래가 11억 6,500 정도예요. 그러니까 요것도 1억 한 3, 4천원 올랐습니다. 그죠? 이렇게 올랐어요. 평균 억대 이상은 기본적으로 상승을 다 했네요. 제일 작은 타입 빼고는 그것만 보합이고, 기본 1억 한 2, 3천에서 1억 한 7, 8천까지는 올라 있는데요. 거래량이 가장 뜸했던 평형은 어떤 거냐면 95.17 타입입니다. 이거는 뭐 거래량이 1년 동안 합해서 3건이 전부였습니다. 3건이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한 9천 정도는 올랐네요. 시세가. 그렇고요. 그 다음에 좀 약간 큰 평수죠. 이제 115.6 타입. 요것도 거래량은 많지가 않습니다. 전체 거래량 1년 동안 다 합해서 9건의 거래가 있었고요. 다른 거는 아까 84나 뭐 이런 그 타입들은 7월 달에 그때 한 달에 거래량이 뭐 14건도 있었고 뭐 8건도 있고 이랬는데, 요거는 전체 합한 게 이렇게 하면 9건이에요. 9건. 9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시세는 특별건축구역 지정된 그때 시세가 지금까지 그냥 쭉 보합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요. 10한 4억 6천 정도 하니까 15억까지 거래가 갔었네요. 9월 달에 평균 금액은. 한 건의 시세가 15억이었네요. 여기 이제 간평을 얼마 받았는지를 잘 한번 챙겨보시고, 그 간평액과 매수했던 요 금액 차이를 나중에 조합원 분양가 평당 4,500이라고 하면 요거 곱하기 분양받는 그 금액에다가 차이 나는 피를 더하면 집 한 채 금액이 되겠죠. 보수적으로는 삼익 비치를 84 기준으로 향후에 완공되고 나면
한 20억 거기부터 좀 뭐 높게는 한 30억까지도 뭐 예상들을 하더라고요. 향후에 그 투자 전망을. 근데 지금 이제 묻어둬야 될 돈이 관리처분인가가 나고 이주비가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뭐 10억 중반대 이상의 돈을 투입을 해둬야 되는 거니까 그야말로 이 자금이 있으신 분들이 여기는 좀 접근을 할 수 있고요. 대출을 해서 만약에 한다 하면 무이자 이주비 대출이 아닌 것 같으면 그 이자 부담이 긴 세월 동안에 재산을 또 잘못하면 다 녹아내리게 만들기도 합니다. 그 다음에 이게 131타입은 여기 보시면 작년 3월 달에는 14억 5천, 14억 6천, 14억 요 정도까지 했던 금액이 지금 17억 2,500, 17억 7천 이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는 평균 한 3억 2천이 올랐네요. 가장 많이 오른 타입은 131.27 타입이 상승 금액이 좀 제일 큰 것 같이 보이네요. 이렇게 보니까. 거래량은 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뭐 3건, 4건, 뭐 2건 이런 정도의 거래들은 있었습니다. 상승 금액만 놓고 보면 이거 제법 꽤 됩니다. 그죠? 한 3억 한 2,500 정도가 올랐으니까 3억 한 5천 정도가 올랐네요. 이렇게 따지면. 그 다음에 148.2 타입 요거는 거래량이 또 뜸하죠. 거래량이 많지는 않은데 다 합해서 요것도 9건의 거래가 있었는데 요거는 작년 4월 달에 거래가 19억 2천이었던 게 지금 작년 10월 달에 22억 5,333만 원 평균입니다. 요거는 3건 거래가 됐고 3건 거래의 평균 금액이 22억 5천인데 올해는 거래된 게 없습니다. 작년 11월부터 지금 3월까지 한 5개월 동안은 거래가 없었고요. 투입해야 될 돈이 정말로 만만치가 않습니다. 그죠? 그런 그 투입한 돈에 비해서 요것도 3억 한 2천 정도가 올랐는데 투입된 돈 덩치와 이런 걸 놓고 보면 131.27 타입 요게 가장 어찌 보면 투자의 가성비가 좀 좋아 보입니다. 요런 자료를 오늘 후다닥 한번 살펴봤는데요. 궁금하시잖아요. 우리가 이걸 뭘 샀는데 과연 이 병영이 뭐 우상향 중인 건지 거래는 되고 있는 건지 조용할 때 뭘 싸다 해서 뭐 예를 들어 올 1, 2월 달에 뭐 사긴 샀는데 조용한 건 맞는 건지 앞으로는 가고 있는 건지 투자의 어떤 그 흐름은 살아 있는 건지 그런 거를 이제 보시려고 하면 이렇게 국토부 실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평형별 거래와 건수를 이렇게 딱 추려서 한번 보면 한눈에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. 거래량은 작년 특별건축구역 지정했을 그때가 완전히 피크로 많았고요. 그 이후에는 거래량은 좀 뜸해져 있지만 시세는 유지가 되고 있거나 다 우상향 중인 거죠. 그렇게 한번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. 가끔씩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그 아파트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만약에 도움 되신다면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또 신바람 나서 더 열심히 하겠죠. 네, 조롱부동산 TV소장 방희선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